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8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팔품사라고 합니다. 자, 단어마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능을 가진 팔품사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드디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무 단어나 아무 문장 위치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유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그러려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문장은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그 다음 동사. 자,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으면 주어는 뭐예요? 행위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뭐가,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뭐해? 주어, 동사, 의미 전달이 이제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행위자, 동사,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죠. 이 2가지가 기본 성분이고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 보어라는 것이 올 수 있는데 보어는 주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동사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뒤에 보어를 쓰지 않고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 를, 뭐뭐에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딱 4가지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팔품사 중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와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사 위치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보어 위치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가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위치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4가지예요. 이 4가지만 있으면 문장의 기본 단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어 품사에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로 문장을 이루었어요. 문장 기본 성분이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단어들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어디에 써요? 네,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풍요롭게 또는 길게 늘려서 말할 때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들을 이용합니다. 주로 근데 감탄사는 단독으로 뭔가 이렇게 놀람이나 기쁨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가 문장을 늘리고 좀 더 자세하고 문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팔품사 단어의 8가지 기능을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쓰이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각각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품사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의 구성 요소로 문장의 형식이 주어, 동사만 이루어진 문장,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장들은 이 편에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 개별, 의미, 역할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쓰임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 것을 팔품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들은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여기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문장의 요소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는. 그리고 나머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바로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을 더욱 풍부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죠. 자, 이제 팔품사를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동물, 식물, 그리고 사물, 물건, 물질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보통명사, 집합명사와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냐면 보통명사, 집합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하고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명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있는 이름들, 사람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집합명사는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family나 class 같은 경우 한 명이 아니죠. 가족이 어떻게 한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족이 있을 때 셀 수 있겠죠? 우리 가족, 너희 가족, 옆집 가족 해서 그래서 덩어리도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가 있고 셀 수 없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단수, 복수가 따로 없다. 이것이 명사의 핵심입니다. 고유명사는 고유한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 같은 것, 물질명사는 액체, 고체, 기체와 같은 물질, 그리고 너무 많아서 세는데 의미가 없는 것들도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설탕들은 너무 알갱이가 작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추상명사는 형태가 따로 없습니다. information 같은 정보, 어떻게 형태를 그려보세요. 정보를 못 그립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자, 이 정도 이해하고 명사는 넘어가죠. 두 번째,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Tom is my friend. Tom 내 친구야. 그다음 그는 키가 커 할 때 he is tall 할 때 he가 누구예요? Tom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he 같은 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특히 인칭 대명사, 사람, 사물, 물건, 동물 등을 대신하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에 쓰는 경우, 그 다음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는 경우, 그 다음 명사를 소유하고 있는 표현, 예를 들어 my friend 또는 my book 할 때 my book, 그럼 book을 소유한 사람이 나다, 나의 책이다, 이렇게 뭐뭐의란 뜻을 가진 소유격. 그 다음 my book을 나의 것이라고 덩어리로 한 단어로 쓸 수도 있겠죠. my book 두 단어를 mine, 나의 것, 이렇게 소유 대명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말하는 사람, 주체, 나, 이것을 1인칭,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너, 그러면 상대방, 2인칭, 말하는 사람, 나와 너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3인칭. 남자 사람이면 he, 그 사람, 그 여자인 경우에는 she, 그 여자, 그녀.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it, 그것.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의 격은 1인칭, 2인칭, 3인칭의 주격을 사용하고요. 내가 포함된 여러 명, 복수일 때는 우리, we. 그 다음 너가 포함된 여러 명, you, 너희들. 단수와 복수가 you는 똑같죠? 그 다음 3인칭 he, she, it 여러 개가 있는 경우 they, 그들 또는 그것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소유격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아래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요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옆으로 쭉 가면서 외우면 됩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없음.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칭 대명사 말고도 대명사에는 제규대명사, 스스로란 의미의 self를 붙이는 제규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 지시하는 대명사가 있고요. 의문문을 만드는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어떤 물건인지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대명사, 즉 명사를 대신하는 말까지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대명사도 있어요. 앞으로 문법을 하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기초 팔품사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정도만 확실히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팔품사 세 번째, 동사입니다. 자, 동사가 되는 단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한다, 뭐뭐 하다, 다 이렇게 끝나는 말이죠. 대체로 쉽게 설명하자면, 자, 앞으로 학습하면서 동작 동사 또는 상태 동사라는 말 또는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동작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단어들이죠. run, 달린다, 달리는 동작 상상되시죠? walk, 걷는다, 걷는 동작 상상이 되시죠? 이런 동사들. read, 뭐 읽는다, 책 넘기는 장면 상상되시죠? 그 다음 상태 동사는 비동사,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죠. 이것은 동작이 떠오르나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이다 라는 상태 동사입니다. like, love, 좋아한다. 어떤 동작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마음의 상태입니다. have,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know, 아는 상태, believe, 믿는 상태 동사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cats run fast. run, 달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동작 동사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자동사입니다. 이것은 자동사 뭐죠? 뒤에 달린다 대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대상이 없는 경우 자동사라고 해요. They are cute. 그들은 귀엽다, 귀여운 상태다, 상태 동사죠. 이것도 자동사입니다. are, 뭐뭐이다의 대상 뒤에 없죠. 그냥 귀여운 거예요. 대상이 뭐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음 문장 보세요. I read, 나는 읽는다. 대상, 뭘 읽어요? book, read, 읽는 것의 대상이 나오죠. 책을, 이렇게 뒤에, 동사 뒤에 뭐뭇을, 뭐뭐를, 뭐뭐에게 이렇게 대상이 나오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 동사이면서 동시에 뒤에 대상이 있는 타동사 read. 다음 문장, he has a car. 그는 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건 상태 동사죠. 상태 동사인데 뭐예요? 가지고 있다, 대상, 뭘 가지고 있어요? car, 차를,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작 동사, 상태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하고 바로 동작은 자동사, 상태는 타동사, 이게 아니라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따로, 자동사, 타동사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는 뜻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뒤에 목적어가, 즉 동사의 대상, 목적어라고 그랬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구분됩니다. 문장 형식에서 좀 더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영문법의 거의 50% 이상이 동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앞으로 학습할 때 굉장히 주의하여 집중해서 여러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의 팔품사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형용사이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하거나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입니다.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good, 좋은, pretty, 예쁜, tall, 키가 큰, big, 덩치가 큰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기 뒤에 명사 붙여보면 good boy, 착한 학생이야, 소년이야, pretty girl, 예쁜 소녀야, tall boy, 키 큰 소년이야, big animal, 큰 동물이야.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해주죠. 이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문장 형식에서 좀 더 형용사 또 자세히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품사,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사는 명사, 대명사 뺀 나머지 뭘까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부사일까요? loudly, 큰 소리로 크게, 그죠? quickly, 빠르게, very, 매우, quite, 아주, 상당히 이런 뜻이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대체로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 쓰는데요. suddenly, 갑자기, heavily, 심하게, 무겁게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어요. fast, early, late, last, hard, high와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문장에서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형식에서 앞으로 차츰차츰 알아가시고요. 부사는 형용사와 다르게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구나 하는 정도 알고 가시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대부분 부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도부사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들, 부사들이에요. always, 100%, 항상이죠. usually, 보통, often, 종종, often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sometimes, 때때로 이런 뜻의 부사, 빈도부사라고 해요. 자, 주의할 것은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어서 부사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명사에 ly 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형용사가 됩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love, 사랑에 ly 붙었어요. lovely, 귀여운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다음 friend, 친구, 명사입니다. ly 붙었어요. friendly, 친한, 형용사입니다. 예문 하나만 보고 갈까요? He sings loudly. 자, 그는 노래 부른다. loudly. 큰 소리로 크게 노래 부른다. 뭘 수식해줘요? 동사 수식하죠. 따라서 loudly는 부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써서 시간, 위치, 방법, 방향 등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서 이것이 구가 되는데요. 여러분,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가지 의미, 한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구. 자, 이 전치사 구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night, 밤이라는 명사에 at 붙여서 and night, 밤의 시간이죠. 그 다음 the garden, 정원이라는 명사 앞에 in 붙여서 in the garden, 정원 안에서, 정원에서. 그 다음 Korea라는 명사 앞에 from을 붙여서 from Korea, 한국으로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과 문장, 단어, 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접속사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로 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and, 그리고, 그래서, but, 그러나, or, 혹은, 또는 이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상관 접속사, 자, 두 개의 단어, 구, 문장을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어 both A and B, A와 B 둘 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종속 접속사는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기본이 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구라고 했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 절이라는 것은 문장 속에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그 속에 문장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따로 구분해서 주절, 종속절. 절이란 말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구와 절 차이를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think 주어 동사 있으면 이미 문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 He is my best friend. 그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야. 두 문장이죠? 연결했어요. that 하고. 그래서 그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나는 생각해. 하고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I foun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찾았어. 다음에 I had lost. 나는 잊어버렸어. 이것을 연결해서 내가 잊어버렸던 책을 하고 이렇게 꾸며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쓸 때도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잊어버렸던 그 책을 난 찾았어. 자, 그 다음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어. 그 다음 When I was 19. 내가 19살이었을 때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절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다 연결하죠. 이런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팔품사죠.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한 8가지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감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뭐 그냥 너무 쉽습니다. 와우, 어우, 아우치 이런 감탄 나타내는 단어들. 자, 여기까지 단어들의 문법적 기능, 쓰임에 따라 분류하는 8가지 품사,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He found his wallet emptiness and sat there blankly on the bench. 그는 알아냈어요. 그의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망연자실해서 벤치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뜻이네요. 자,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까 할 때는 문장 속의 위치 파악부터 해야 돼요. 어떤 성분인지. 여러분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어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격 보어 위치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단어, 자, 팔품사 우리 앞에서 쭉 한번 정리를 했죠. 팔품사 중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형용사나 명사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empty 형용사, 텅 빈, emptiness, 빈 것. 그래서 둘 다 품사로 쓸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의미가 다르죠. 형용사를 쓰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명사를 쓰면 목적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어는 그래서 지갑하고 텅 빈 것이라는 존재가 같은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갑의 상태가 비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형용사를 답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문장의 위치는 뭐예요? 보어 위치다. 자세히 말하면 목적격 보호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다.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뭘 써야 해요? 형용사 또는 명사 쓸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봤더니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 형용사 따라서 empty 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The movie made me sadly sad. 위치 파악하라고 그랬죠? 자, 문장의 성분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는구나. 자, 목적어 설명하는 형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형용사나 명사, 형용사를 쓰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명사가 들어가면 목적어의 존재와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는 너무 쉽죠? sadly, 부사는 형태상으로 뭐 해석하고 의미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답은 sad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치와 형태만 가지고도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위치는 보어이고 보어에는 형용사, 명사 써야 하는데 부사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의미는 내가 슬픈 상태다 라는 걸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내가 슬픈 상태가 되게 만들어, 영화는 나를 슬프게 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부사는 보어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에도 부사는 쓸 수 없고, 다음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에도 부사는 보어에 쓸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면 이렇게 쉬운 문제도 우리 틀릴 수가 있어요. 해석하면 sadly는 사전상으로 슬프게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슬프게, sadly네. 이렇게 답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보기 문장의 fast와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보기 문장 한번 볼까요? She is a fast runner and always wins the race. 에서 fast의 문장 위치는 뭐예요? 네, 주어, 그 다음 is, 비동사 다음에 a fast runner, 보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뭘 썼어요? 명사예요. runner, 그 여자가 runner, 주자다, 달리기 선수다 라는 거죠. 그럼 fast는 뭘로 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runner하고 주자를, 달리기 선수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빠른 주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 빠른 주자이다. 그녀가 빠른 달리기 선수라는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 보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형용사를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골라볼까요? 형용사 1번 보기 볼까요? The cheetah runs very fast in the wild. 치타는 달려 매우 빠르게 야생에서. 자, 빠르게 달려요. 뭘 꾸며줘요? 네, 동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네, 부사이죠. 앞뒤에 명사,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fast는 부사입니다. 다르죠? 형용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he fast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fast 뒤에 보니까 train 명사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기차, 빠른 기차. 그 빠른 기차는 도착했어요. 역에 정시에. 바로 형용사로 두 번째가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면 정답 우리 2번 형용사로 쓰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보기 3, 4번도 확인해 볼게요. I need to finish this task as fast as possible. 자, 나는 끝내야 해요.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as, 자, 원급 비교라 그러죠. 요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fast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끝내야 한다. 뭘 꾸며줘요? 그렇습니다. 동사 finish 꾸며주죠. 그러니까 부사입니다. 네 번째, My dog loves to chase after the ball and run fast. 나의 강아지는 공 뒤에서 쫓아가는 거 좋아하고 또 빨리 달리는 거 좋아해요. 빠르게 달리는 거 바로 동사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네 번째 보기도 부사이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fast는 2번밖에 없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과 품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어는 8가지 종류로 그 기능,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그 8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왜요? 문장을 만들 때 기본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길게 늘릴 때, 수식해 줄 때 쓰는 것들 부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놀람, 그리고 기쁨,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 이렇게 해서 8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다 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문장을 쭉 구성하게 되는데, 간단한 문장에서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형식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건 편리상 구분한 거예요. 뭐 영문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 있는 거,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기본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들이에요.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그거 말고도 문장의 종류들이 있죠. 뭐예요? 의문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등등등 이런 문장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문장의 종류도 다음 시간에 좀 다루어 볼 겁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문장 속에서 위치와 형태와 의미에 맞추어 써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등장하는 어휘 문제 있죠. 품사 문제.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10초 내 구분법. 어휘 문제는 문장 속의 위치와 형태와 의미를 연결지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단어도 부지런히 외워야 되겠죠. 물론 단어 자체만 외워선 안 됩니다. 문장을 기준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